클러스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K-means 클러스트링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K는 숫자예요. 간략하게 먼저 글로 된 개념을 보면은 클러스트링 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는 지도학습이었잖아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클러스트링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답일지 몰라요. 스스로 그룹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속성으로 그룹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현재 버전 텐서플로어에서 K-mean이 되긴 하는데 쉽게 다른 거랑 같이 구현이 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는 개념 위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면은 이렇게 글로 돼 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편해요. 하지만은 먼저 이제 글을 보고 나서 그림을 보면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글을 같이 봅시다. 먼저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지도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는 센트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중심을 먼저 배치를 합니다. 이때 방법은 뭐 무작위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매뉴얼로 할 수도 있고 또 K-mean 플러스라고 있어요. 그걸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리를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 점을 지금 지정한 이 센트로이드, 이 중심에 가까운 곳으로 할당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할당을 시키는 이제 방법을 계속 동원해 가지고 계속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가 정한 중심에 할당돼 가지고 더 이상 변경이 없을 때까지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직접 시뮬레이션 한번 하시면 좋아요. 클러스트링 시각화 시뮬레이션 사이트에서 제가 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해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점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과연 클러스트링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센트로이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쯤에 하나 빨간색으로 잡고 또 임의로 잡아보겠습니다. 이쯤에 잡고 또 이쯤에 잡았어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과연 지금 여기 노란색 선에 있는 요 점은 빨간색에 가까울까요? 파란색에 가까울까요? 녹색에 가까울까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시켜줘요. 아무래도 빨간색에 가깝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데이터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 있는 걸 볼까요? 이게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게 뭐인지를 찾아가지고 배치를 하겠죠. 이런 식의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 중심이 이제 우리가 고해서 보면은 업데이트 센트로이드 해가지고 보면은 중심이 가장 정확하게 해당 것을 분류할 수 있게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사인을 계속 하는 거죠. 이 데이터들을. 그러면서 또 센트로이드도 움직이고 언제까지? 더 이상 안 움직이죠. 더 이상 안 움직일 때까지, 더 이상 지정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우리는 이 센트로이드 중심이 움직이고 그와 관련해서 근접된 데이터들도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여기 엘리멘트들이 움직이지 않고 센트로이드들도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클러스트링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K-mean 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별거 아니고 만약에 첫 번째 거를 여기 이제 지정을 하면은 이거랑 제일 먼 쪽에다가 하나를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는 이 둘 사이랑 또 같이 가장 먼 곳을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 이거를 센트로이드를 나눠주고 계속 리어사인 포인트 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안 움직일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고 계속 움직이죠. 지금 더 안 움직일 때까지.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류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또 무작위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데이터인데 우리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임의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 다음 부산 기준, 뭐 대구 기준 해서 서울, 부산, 뭐 대구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임의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인트들을 움직이고 센트로이드가 움직이면서 클러스트링이 진행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는 이제 K민을 사용할 때 우리가 별도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K민 플러스가 이제 사이클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제공이 되는데 그런 방식의 알고리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K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텐서플로우에선 다루지 않을 거지만은 실제 그냥 돌아가는 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실행을 시켜가지고 K민으로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링을 하는 경우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전에 했던 무작위 수동 K민 플러스를요 어떻게 훈련하시면 되냐면은 클러스터링 시각화 시뮬레이션 사이트, 이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지금 알초우즈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내가 고른다니까 수동이겠죠. 그 다음에 또 랜덤리, 이게 랜덤이 바로 무작위거든요. 그 다음에 K민 플러스가 이제 제일 먼 쪽 고르는 거죠. 그 해당하는 걸로 하는 것을 이제 데이터에서 골라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고 스마일 페이스, 애드 샌드로이드. 자, 먼저 처음에 하나 더 해줬죠. 그 다음에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K민 플러스니까 제일 얘랑 떨어진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은 또 둘 다 사이에서 떨어진 거. 그리고 더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더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하는 걸로 하면은 자, 랜덤하게 우리가 지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무작위로 지금 센트로이드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하면은 센트로이드도 움직이고 그리고 해당 포인트들이 계속 이제 안 움직일 때까지 클러스터링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여러분이 고르는 거랑 그리고 랜덤하게 하는 거랑 그리고 K민 플러스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직접 돌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해서 데이터를 나눌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